네, 안녕하세요. 예, 가족의 전당입니다. 제가 지금 단체 주문, 그러니까 수량이 꽤 돼요.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바빠졌고,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.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을 보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것이 익숙하다는 거죠. 쓰는 사람들이, 해마다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한 부분인데, 단체 주문을 받았습니다. 단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케이스 종류가 됐든 뭐가 됐든 뭐 10개 이상이죠. 10개, 30개, 모임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 정도 간다는 것부터 시작해서요. 그리고 이제 뭐 50개, 회사 같은 데는 100개 이상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. 제가 이제 복원이 좀 바쁘다 보니까 주문을 받거나 학교 수업이 들어오면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해요. 인원도 없고, 어,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단면 같은 거,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좀 공예를 하거나 앞으로 뭐 무슨 복원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,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단면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번씩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일입니다. 이런 일. 이게 지금 루이비통 키링인데요. 단면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거 다른 데는 그냥 쓸 수가 있고 고리도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단면 약품이 떨어진다는 거죠.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근데 공예를 한다면은 만약에 공예만 해 왔다고라고 치면은 단면을 본인 스타일대로 할 겁니다. 근데요, 이거는 공예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손님 거 제품인데 복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요령이나 기술 이런 것을 배울 때는요, 좀,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좀 이렇게 웬만하면 고장이 안 나고 AS가 안 들어오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타면 뭐 아주 뭐 깨끗합니다. 튼튼하고. 예, 이런 정도는 해줘야죠. 단면도 단면인데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것은 뒷면, 가죽의 뒷면, 그러니까 통가죽 제품이잖아요. 뒷면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. 그때 좀 떨어지지 않고 수명도 오래 가고 그렇게 하는 요령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개인이 한 개나 두 개 주문 제작을 할 때는요. 웬만하면은 뒷면 처리를 안 합니다.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약품 처리를 하면은 갈라지고 떨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 물론 가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. 이제 이렇게 보면은 뒷면이 이렇게 그 기스처럼 나 있는 가죽도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이제 PR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.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보풀이 많지는 않게 보이지만 이거는 원 상태 그대로예요. 원장 그대로의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제 원장이지만 이렇게 보풀이 심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게 심하게 있는 좀 보풀이 많죠. 이런 경우는 좀 뒷면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주문 제작을 받은 제품도 뒷면 처리가 돼 있어요. 밤색으로 해서 매끈하게 해놨죠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죠. 주문을 받았으니까. 예, 뒷면 처리를 하는데 뒷면 처리에 대한 약품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어느 회사 거는 좀 묽은 게 있어요. 묽은 뒷면 처리제가 있고 어느 회사 거는 좀 농도가 되다는 거죠. 약품은 많아요. 약품, 뭐, 품명, 아니면 약품의 이름, 코드, 이런 걸 바꿔가지고 팔기 때문에, 성능은 어떻게 보면 엇비슷하긴 한데, 어찌됐건 회사별로 사서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. 제가 이제 여기 이쪽 인근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모집을 하는 게 뭐냐면, 이제 학교 수업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, 요즘에는 뭐 방과후도 많고, 체험도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혼자 할 수는 없어요. 혼자 하기는 어렵고, 가게도 봐야 되고요. 복원도 많이 밀리는데. 가죽을 원장을 사게 되면은, 여기 보면은, 어, 278 이렇게 써 있죠? 그냥 간단히 쓰는 건데, 27.8평짜리 가죽이라는 겁니다.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한 장을 사는 게 좋아요. 가죽이 조금 뒷면이 안 좋고 어쩌고 그걸 너무 따져도 안 됩니다. 공장에서는 귀찮아서 안 판다고 그래요.
자, 그러면 뒷면 처리를 하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약품을 작은 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써보고 오다가 어느 회사 제품이 문제가 별로 안 생긴다, 좋다 해서 이제 그 제품을 쓰게 되는데, 그러다 보면 차츰 용량을 늘립니다. 50ml, 100ml가 아니고 뭐 500ml, 1000ml 이렇게 사는 거죠. 일단은 이 가죽으로 해서 뒷면을 처리하는 요령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잘 보이시도록 우선 한쪽에 그냥 뒷면 처리를 그냥 해보겠습니다. 이런 헤라 종류를 이용해서 뒷면은 가급적이면 내가 만드는 제품의 위아래가 있잖아요. 한쪽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. 다시 복불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한쪽 면으로 해줄 때 약간의 힘을 주면서 해줍니다. 힘을 살짝 줘서 이제 눌러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통가죽 벨트 같은 것이 주문이 오면은 뒷면 처리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돼요. 이 뒷면 처리제가 어떤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게 공부죠. 어떤 제품은 앞면에 염색을 해놓고 넘쳐도 크게 문제가 없는 제품이 있고, 제가 쓰는 건 뒷면에는 좋은 대신에 앞면에 넘어가면은 얼룩이 생깁니다. 그래서 앞쪽으로 넘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.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만 좀 발라줬는데, 지금 보기에도 좀 매끈합니다. 매끈해요. 근데 여기에서 마르고 나면은 광택이 조금 더 나죠. 제가 잠깐만 중지를 했다가요, 이걸 좀 말려 볼게요. 자, 이제 건조를 좀 했는데요, 처음보다는 색이 약간 연해지면서 표면은 장갑을 꼈어도 매끈합니다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감을 하느냐? 마감을 해도 돼요. 해도 되는데 한 번 정도 상태를 봐서 가죽에 따라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약간의 헤라에 힘을 줘서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뒷면 처리를 해주고요. 아까 주문 들어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밤색이었죠. 진한 밤색. 진한 밤색인데 제가 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블랙으로 해보겠습니다. 그냥 이 구간만 해볼게요. 제품을 만들 때는 항상 내가 이만한 것을 만든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1cm 정도 사방으로 여유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이런 작업을 할 때는.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이걸 딱 맞게 재단을 했다 이거예요. 근데 뒷면 처리를 하다가 앞으로 넘어가. 그러면 이제 좀 거시기 하니까,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.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좀 예방을 해주는 차원입니다.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, 또 뭐가 있냐면, 이 상태에서 지금 건조를 안 했죠. 바로 발랐죠.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또 해볼게요. 그러면 색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. 자, 지금 뒷면에 주문받은 제품은 밤색이지만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검정으로 했단 말이죠. 이 가죽은. 통가죽 제품은요, 크든 작든 뭐 돈을 비싸게 받든 싸게 받든 정성은 들어갑니다. 자,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해봤어요. 보풀이 잘 잡힙니다. 손의 감각이 좋아가지고 뭐 보풀이 잘 잡히고 있어요.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. 이 정도만 하고, 일단은 지금 약품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뒷면을 했다는 거죠. 그래도 어떠신가요?
면이 잡혔죠.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라이로 건조를 하는데 그냥 이 상태로 건져오는 게 좋습니다. 자연 건조로요. 자, 그러면 여기 이쪽은 약품을 그 상태에서 지금 바른 상태에서 바로 뒷면을 한 것이고,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약품이 안 말랐죠. 자, 다시 한번 중지했다가 좀 드라이로 말리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요거 카메라가 얼마인가 모르겠네. 자, 이제 잠깐 건조를 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색이 이렇게 뿌옇게 말라간 부분 있죠?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건조가 된 것이고, 이제 좀 진한 부분은 완전히 건조는 안 됐어요. 근데 이제 후딱 찍고 또 이래야 하니까요. 건조를 하고 작업을 할 때는 만약에 이걸 약품을 발랐으면은 뭐 1시간 정도 다른 일을 하다가 또 확인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이거 말릴 동안 놀고 있으면 안 되죠. 자, 그러면 이제 건조를 시킨 상태에서 뒷면 처리를 또 이제 해보겠습니다. 너무 오래 하지 않고 적당히 해볼게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제품을 만들 때는 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. 일단 뭐 2번 내지 3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요 정도만 해볼게요. 그러면 만드는 제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바로 색을 입힌 후에 바로 뒷면을 한 것과 건조를 한 상태에서 한 거요. 잠시만요. 자, 이제 뭐냐면은요, 여기에서 이제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색을 입힌 후에 바로 뒷면을 처리한 것과 약품을 바른 후에 건조를 하고 나서 뒷면 처리를 한 거하고 크게는 아니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. 눈으로 볼 때. 그러니까 이 어떤 거 어떻게 해서 내가 무슨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실험을 해본 후에 어느 것이 더 어울리겠다, 그걸 이제 찾는 거죠. 뭐 어차피 건조가 되면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건조를 하면은 색이 이제 마른 후에 뒷면 처리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, 만약에 약품을 바르고 바로 뒷면 처리를 한다 하는 건 뭐냐면 아주 뭐 표는 안 나지만은 혼합이 낸다는 거죠. 언뜻 보면은 바로 바른 것이 광택이 조금 더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뭐 어찌됐건 수제품이라는 것은 남달라야 되잖아요. 남들 뭐 100명이 만드는 거 다 똑같이 만들면은 그냥 똑같은 것이죠. 내가 만드는 제품이 이제 만약에 사이즈가 이만하다 싶으면 이렇게 여유 있게 먼저 작업을 해 놓으시고 나서 이제 잘라 볼게요. 이제 어떻게 보이는가? 뭐 이렇게 자르고 보면은 완벽한 제품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요령들, 이러한 방법,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. 이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, 공예품을 만들 때 조금 색다르고 고급지게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